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화를 잘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잘 하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좋은 관계는 사람에게 어떤 평화를 갖다 주고, 또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Getting to Yes라는 책이 보면은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나오는데,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대화는 무엇일까요?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다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listening인데, listening은 hearing과 filtering과 메모라이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번에 얘기 드렸죠. 일단은 잘 듣고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온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걸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정보들을 잘 걸러내서 그것들을 암기하면은 또 그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결국 이 암기를 잘 해야지 장기적인 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잘 듣고 필터링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잘 걸러낸 다음에 잘 외워서 또 다음 대화에 써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죠. 그래서 뭐 5분 정도 듣고 난 후에 상대방이 말한 걸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또 엉뚱한 말을 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대화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결국 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대화를 잘 하려면은 잘 필터링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조직화해서 잘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마음을 항상 열어놓아야 돼요. 오픈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항상 열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마음을 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이 높고 많이 배운 사람이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대화할 대상들이 연구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책을 읽어서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친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축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축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축구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고, 그 축구 분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더 큰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축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대화를 시작한다면은 서로의 얘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서로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은 행여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하면은 마음은 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잘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오픈마인드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다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무조건 자기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도 모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상대방도 틀릴 수 있고, 하지만 또 나도 모를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항상 가정하에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약간 몰랐던 거나 틀렸던 면도 이제 고쳐나가면서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어떤 대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내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권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시안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 저항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한 의견을 낼 때는 상대방한테 왜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클리어한 이유를 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안들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 인권이 있고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대우받지 말아야 되고 그 부당한 사회 속에서는 어떤 사람도 평화롭게 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마치 마틴 루터 킹이 옛날에 시빌 라이츠 운동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클리어한 이유를 제공해 주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우린 해야 돼. 이게 좋으니까 그냥 이게 쿨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상대방은 같이 본인이 내는 의견에 공감하고 또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유를 항상 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핫 버튼이라고도 그러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면을 건드리면은 항상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누구나 화를 내고 그런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화가 난다면은 무조건 화를 내지 말고 화를 일단은 참고 뒤로 미루세요. 화를 뒤로 미룬 다음에 상대방에게 네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거나 이런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자신을 괴롭혀 가지고 항상 자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있다면 상대방한테 나는 네가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것 같아. 해서 네가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계속 본인을 괴롭힐지도 몰라요. 만약에 본인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불합리한 일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해서 본인을 괴롭힌다면은 당당하게 상대방을 얘기하면서 나라는 지칭을 버리고 상대방, 그렇지? 당신께서 아니면 네가 이렇게 법을 위반하거나 이러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항상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과 상대할 필요가 없겠죠. 상대방이 나쁜 짓이나 나쁜 일이나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해서 본인도 막 화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싸우려고 그러면 본인의 오히려 감정이 다치고 본인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독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똑같은 화의 독을 입게 되는 거죠. 본인의 몸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화가 나도 본인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상대방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화내서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과의 어떤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또 좋은 지름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항상 대화에 있어서 항상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대화가 너무 단조롭게 어떨 때는 굉장히 심각해야 되죠. 심각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슬퍼할 때나 괴로워할 때는 거기에도 항상 공감하고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보기보다는 같이 그 사람과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항상 위트나 유머를 빼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그 대화는 즐거워야 되고 항상 그 대화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상대방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는 분야에 대해서 막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항상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위트와 유머를 길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위트를 그런 유머 있는 농담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다 틀린 것 같아요. 뭐 실없이 웃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실없이 웃으면은 본인을 멀리하게 될 거고 항상 웃는 걸 좋아하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웃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이제 대화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무튼 시기적절하게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농담이나 뭐 어떤
위트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하려고 노력하면 아주 장기적으로 오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그렇게 잘 실천하고 지내지 못하지만 항상 노력은 하거든요. 결국 사람은 발전하고 항상 사람은 성장하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대화의 기술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좋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텀프라는 책인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읽고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잘 지내고. 네.